중복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등 창원시 장학사업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창원시가 또 새로운 장학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창원시가 북면고 신설 추진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다음 달 교육부 심사를 앞두고 20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등이 자신의 집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 고성군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남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540여 명을 공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시 체납자가 가장 많았고 창원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앞서 창원시 장학금 사업이 중복해서 장학금 받는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다른 장학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과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의 문제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창원시는 또 새로운 장학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창원시의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조례입니다. 새마을 운동에 2년 넘게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을 살펴봤더니 혜택 대상이 달랐습니다. 행안부 지침에서는 새마을 장학금 대상을 고등학생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창원시는 시 조례를 따랐을 뿐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등 전국 5개 광역시는 내년부터 대학생 혜택을 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지침을 지켜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몇십 년 전부터 해갖고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게 개편이 안 되고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인 소방 조직인 의용소방대의 자녀 장학금 지급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장학금을 초과 지급해 환수한 사례만 16건. 올해 창원 소방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이 조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돈을 더 지급한 겁니다. 현재 창원시 전체 장학사업은 모두 7개. 컨트롤 타워 없이 각 사업별로 장학금 지급 부서도 제각각입니다. 장학금을 주는 수혜 대상이 몇 명인지 정해놓지 않고 파악하지 않은 상태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4만 3천 명 정도가 장학금 수혜 대상이었는데 그런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장학금을 주무구국식으로 지급해 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는 내년 2억 원 규모의 저소득 단기 어학 장학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인구 4만 명이 넘는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 북면 신도시 얘긴데요. 까다로운 고등학교 신설 조건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었죠. 다음 달 12월 교육부의 심사를 앞두고 경남도 교육청과 창원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과연 이번엔 추진될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입니다. 4만 2천 명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아이들인 지역. 이 중 고등학생 거주 인구만 1,000여 명. 하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날마다 20km, 1시간이 넘게 통학해야 하는 곳, 바로 창원 북면 신도시의 이야기입니다. 기존 학교의 이전, 단독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북면 신도시 고교 설립에 경남도 교육청과 창원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20일 업무 협약을 맺은 두 기관은 신설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개교하는 그 시점에 북면은 평준화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 따로 학군을 분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타협을 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받는 의리 중에 평등이 좀 무너집니다. 국내 학생들이 각별하게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시내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가까운 곳에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가칭 창원 북면 1구의 설립 사업비는 357억 원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용지비와 시설비 204억 원을, 창원시는 시설비 일부인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 원인도 적극 반영됐습니다. 현재 고교 신설의 조건은 해당 시군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하는 학군으로 묶인 상황 때문에 북면 1구는 창원 제1학교군과 분리된 북면 학구로 신설돼 학교장 전형고로 운영됩니다. 창원시와 교육청은 투자 지원까지 갖춘 만큼 교육부 중투 재의뢰를 기대했습니다. 자치단체의 대응 투자 내지는 그런 노력이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저희들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도 충분한 고려를 해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 관계관 또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이 경우는 저희들은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원시 북면 감계리 일대에 31학급 정원 900명 규모로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한 북면 1고, 북면고 신설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그 운명은 다음 달 19일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이 자신의 집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 고성군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식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만큼 의료 취약계층에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회화면의 한 마을. 어느 노부부의 집으로 흰 가운을 입은 한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혈압을 재며 간단한 문진을 하고 옆에서는 본격적인 진료도 진행됩니다.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 진료 내용은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 안내와 주의사항에 대한 조언입니다. 병원과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인근 보건소 직원의 방문이 반갑기만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항상 여기 와서 가까이 있으니까 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도와주고 그래 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월 전 무릎 수술을 받았던 송화자 할머니.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만 변변한 병원이 없어 치료를 위해 인근 대도시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으로 찾아오는 물리치료사의 정성스러운 손길 덕분에 할머니의 얼굴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멀리까지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려니 불편하고 이러니 이분들 보건소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니 이게 좋습니다. 고성군 보건소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부터 임산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가 가능해진 이유는 회화면과 고안면, 마안면 등 3개 지소를 하나로 묶어 인력 활용의 폭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순 의료 지원에서 벗어나 영양 상태 분석 등을 통해 주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사업이지만 주민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고성군 보건소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맞춤형 건강관리와 의료 사각지대 없는 고성을 위한 군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19일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와 관련해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날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지원을 위해 개최된 이날 영상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서, 경남도와 제주도 등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국무총리 주재회의 이후 이어진 경남도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대성호 선원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지원입니다. 가족 지원 업무를 초기부터 가족들이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들을 바로바로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족들이 좀 정서적인 안정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541명을 공개했습니다. 체납 금액은 모두 223억 원가량으로 1,000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넘게 지방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김해시 체납자가 1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철도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KTX는 정상 운행 대비 68.9%,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및 산업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평상시에 비해 30% 수준만 가동됩니다. 코레일 자회사, 계열사 노조도 파업에 동참해 전화 상담이나 현장 발권 등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코레일 측은 파업 기간 중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되고 파업 기간 중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1년 안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측은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소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합니다. 20일 오전 예고된 파업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를 한 코레일 측은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열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등 지자체에서도 철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버스 운송사업조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등과 협의해 수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창원대학교 제8대 이호영 총장이 20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는 창원대 학생을 비롯한 교직원과 지역민들이 참석해 이 총장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학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교의 공공성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연말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해시에 익명을 요청한 60대 여성이 1,000만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김해시청에 찾아와 만기된 적금을 찾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며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힌 이 여성은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빚이 있었다며 다음에 만기되는 적금도 이웃을 위해 후원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인제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스토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인제대 상담치료학과 김선영 교수가 스토리텔러가 돼 자신의 감정을 조정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셀프 마스터 되기란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고 연관된 음악 공연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제대학교는 입시로 몸과 마음이 지친 수험생을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창원시 지부가 창원사랑 상품권 판매 대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총괄 판매 대행점인 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 창원시 지부는 각 지점과 단위농협 등 총 179곳에서 창원사람 상품권 판매와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창원사랑 상품권은 창원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발행된 상품권이 소지될 때까지 개인은 10%, 법인은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고성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 감차 보상 부가세 경감세액을 상하반기 모두 배정받았습니다. 군은 상반기 1억 3,600만 원을 비롯해 하반기에도 1억 2천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2억 5,6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고성군은 적극적인 감차 정책으로 2019년 감차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0년분 추가 경감세액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올해 제14회 거제 섬꽃축제를 다녀간 관광객이 3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해 관람객 23만 명보다 9만 명이 늘어난 데다 역대 최대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고 8억 2천여만 원의 수익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사전 공개된 정글돔이 SNS를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관광객 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오전 10시 반 희망 2020년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전 11시 2019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0시 20분 북면 주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2시 제224회 김해실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3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갖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1시 2020년 예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2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오전 11시 반 함안군 승마공원 활성화 기여자 감사패 수여식을 갖습니다. 이선도 의령군수는 오후 2시 남부내륙철도 의령역 유치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습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9시 제19회 창녕군 청소년 한마당 축제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전 10시 남의 말 좋게 하자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여전히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함안과 의령 영하 4도, 창원 1도까지 떨어지며 춥겠고요. 낮에는 14도 안팎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차차 회복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용품 사용이 잦아지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가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산불 및 각종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